어머나 마중 나온 거야? 아이고 반가워. 순둥순둥하게 생긴 녀석들은 누구예요? 얘는 우리 집 대장 땅땅이고요. 땅땅이? 네, 얘는 땅땅이 딸 노루예요. 아하, 아빠랑 딸이구나. 근데 앞만 봐도 뭐 동물농장에 제보하신 이유가 요 녀석들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누가 또 있나 봐요? 아이고 새끼다. 저는 2달 된 남자아이 애기예요. 애기야. 이름이 애기예요? 아유. 아이고 어구 싫어. 어이구 애기라는 이름답게 온몸에서 장꾸미가 폭발하는 녀석은 생후 2달 차로 이 댁의 막내 겸 깨발랄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그나저나 땅에 발닿기 무섭게 노루에게 달려가 안기고 치대는 포미. 혹시 요 두 녀석 모자지간인가요? 노루는 애기 엄마 같은 누나예요. 네, 얘 엄마 그럼 어디 있어요, 선생님? 애기 엄마요? 예.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엄마가 따로 있나 봐요. 저기 지금 저쪽에 와 있어요. 저 찬이. 어디? 아이고 저기 트럭 밑에 엎드려 있는 혹시 저 녀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얘 애기 엄마 복실이에요. 아니 근데 엄마란 녀석이 새끼도 안 돌보고 뭐 한대요?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안 돼요. 안 돼요. 에? 아니 복실이에게 다가가려는 제작진을 말리더니 느닷없이 새끼를 밖으로 내놓는 기옥 씨. 복실아. 그리곤 잽싸게 사무실 책상 뒤로 몸을 숨깁니다. 오, 그 모습에 그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복실이 엄마를 찾으며 우는 새끼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어이구 반갑다는 듯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고 기다렸다는 듯 세상에 젖까지 내어주네요. 딱 봐도 요 둘 애틋한 모자지간 맞는데 게다가 새끼는 아직 젖도 안 뗐고 근데 대체 왜 떨어져 지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리고 숨어서 구경하는 건 또 뭐고요? 저랑 눈만 마주쳐도 애기 젖 안 주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너무 경계가 심해서 숨어서 보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아이고. 아 그러니까 새끼를 문 밖으로 내놓은 이유도 이렇게 두 녀석을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모두 복실이의 경계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젖먹이 새끼를 엄마와 마냥 떼어놓을 수도 없고 또 길에서 알아서 육아를 하도록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밥때가 되면 이렇게 새끼를 밖으로 보내고 또 식사가 끝나면 다시 가게 안으로 불러가며 안팎으로 공동 육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 특이하네요. 아이 젖 냄새. 젖 많이 먹었구나. 아이고 이런 기막힌 상황을 알 리 없는 녀석은 마냥 기분이 좋은 눈치죠. 마치 유령같이 나타나서 애기 도둑젖만 먹이고 가거든요. 아기는 복실이 저 충분히 못 먹고 복실이는 아기 보고 싶을 때 또 충분히 못 보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기 안타깝죠. 컨테이너 밑에 공간이 한 30cm 정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번에도 새끼를 낳았고 요번에도 거기서 새끼를 낳았어요. 저쪽에 있는 데서요. 네. 그러니까 2달 전 기옥 씨 가게 근처 컨테이너 박스 아래에 떠돌이개가 새끼 여러 마리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복실이었답니다. 여기 복실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와 보니까 복실이는 도망갔는데 애기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완전 어린 애기가 너무 어려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어찌된 영문인지 복실이 곁엔 새끼 한 마리만 남아있는 상태였고 혹시나 녀석마저 사라질까 걱정이 됐던 기옥 씨는 곧장 새끼를 가게 안으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날 이후 새끼가 가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복실인 이제나 저제나 새끼가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요렇게 도둑젖을 먹이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워낙 높은 녀석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암만 그래도 제 새끼를 마음껏 품지도 못하고 또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니 아휴 우리 복실이도 얼마나 애가 탈까요. 그래서 가게 앞에 저렇게 붙박이를 자처하고 있나 봐요. 원래 땅땅이하고 복실이가 부부 떠돌이견처럼 돌아다니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한 4년, 5년 전부터 우리 요 앞에서 제가 주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주다 보니까 땅땅이는 손을 타서 가게 안에 들어오는데 아, 그러니까 땅땅이하고 복실인 함께 길을 떠돌던 떠돌이 개였답니다. 그런 두 녀석을 오랜 시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덕에 땅땅이는 먼저 마음을 열고 기옥 씨의 가족이 됐고 그 후 복실이 역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번 포획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시도에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그물 안에서 얘가 너무 당황하고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너무 싸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획하러 오셨던 그분 손도 깨물고 그래서 막 피까지 나고 그러니까 막 허둥지둥 되다가 애를 놓쳐버렸어요. 요즘은 또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가게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전보다는 좀 더 가까이 가게 안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하긴 늘 의지하면서 붙어 다니던 땅땅이에 자식까지 있으니 복실이 입장에선 가게 앞을 떠날 이유가 없겠죠. 그런 복실이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기옥 씨는 틈날 때마다 가족 상봉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있답니다. 오해를 풀고 땅땅이와 새끼 곁에서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기옥 씨의 진심을 녀석이 알아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고 윤석 밤새 이 자리에 있었나 보네. 잠도 설친 모양인데 피곤해. 아휴. 그런 복실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옥 씨. 동특이 무섭게 곧장 새끼를 데리고 나와 모자 상봉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러자 아이고 윤석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새끼에게 젖을 내어주는데요. 복실이도 애기도 이 시간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에이그 표정도 한결 밝아진 게 윤석 엄청 좋은가 보네요. 그렇게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복실이가 아기 젖 먹일 때 아기가 조금씩 이제 크다 보니까 자꾸 엄마를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복실이도 위험하고 새끼도 위험하고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구조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과거에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이 친구도 이제 경계심이 굉장히 더 높아졌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포획틀로 구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돌보시던 그 땅땅이를 산책할 때 복실이가 잘 따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 적당한 구조 장소를 좀 확보해 놓고 좀 오리하는 식으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게 옆으로 난 좁은 골목길로 땅땅이가 복실이를 유인하고 나면 그 틈을 타서 잽싸게 양쪽 퇴로를 차단해 뜰채로 구조를 하는 거죠. 그 사이 기옥 씨는 김승희 훈련사와 함께 복실이와 거리를 좁힐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데요.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구조하는 거지만 복실 입장에서는 내가 억지로 잡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좀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하고 친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포획 과정에서는 보호자님은 좀 빠진 후에 구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사의 조언에 따라 기옥 씨 대신 기옥 씨의 남편분이 땅땅이와 함께 유인 작전에 나서기로 한 거죠. 땅땅아, 복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잘해야 돼. 알았지? 자, 그렇게 긴장 속에 마침내 작전이 시작되고 가게 앞을 나서는 땅땅이를 보자마자 아이고 요 복실이 녀석 한치 의심 없이 곧장 땅땅이를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준비된 장소에 땅땅이와 아저씨가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내내 뒤따라오던 복실이가 안 보이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행히 복실이 윤석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이제 골목 안으로 녀석이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잠깐만. 왜 어떻게 얘 눈치챘나? 잠복 중인 구조팀 차량을 빤히 쳐다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영 불안하다 싶던 그 순간 야, 왜 뭔가 어떤 차가 있지? 약간 왔나 봐요. 얘 가요. 얘 가. 다행히 녀석이 골목길로 발길을 돌렸네요. 놀래라 진짜.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양끝 출구를 막자. 그제야 상황을 야. 눈치챈 듯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가 싶더니 어떻게 녀석이 그물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구조팀도 당황한 듯 온몸으로 탈출을 막아보는데요. 안돼 제발 아우 또 놓치면 안 되죠. 또 놓치면 안 돼요.
그때 반대편으로 방향을 바꿔 달리는 녀석을 어떻게 잡았나? 잡았어요. 잡은 거 맞죠? 됐다 구했다. 다행이다. 놀란 녀석이 또다시 돌발 행동을 벌일세라 재빨리 케이지에 녀석을 넣는 구조팀. 오케이. 마침내 구조 성공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와, 근데 진짜 빨랐어. 진짜 빨랐어요. 우리의 이제 계획대로 잘 움직여주고 또 제보자님께서 잘 협력해 주셔갖고 신속하게 잘 구조된 거에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로써 5년간의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구조가 된 복실이. 건강에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요. 결과가 어때요, 쌤? 안타깝게도 심장 사상충과 아나플라즈마라는 이 진드기 매개 혈액 원충 감염증은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나이가 한 5살 정도니까 아직은 건강한 편이고 장기의 기능이 건강한 걸로 봐서는 그 감염은 초기 정도 단계로 보입니다. 약을 먹고 거기에 합당한 치료 과정을 하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감염 정도가 약해 치료만 잘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니. 아휴,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네요. 낮에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정말 개들도 이게 체온 상승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 곁으로 찾아온다는 것들은 복실이가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를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그런 복실이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기옥신 또 한 번 용기를 내보는데요. 복실아, 얼굴 한번 보여줘봐. 복실아, 아줌마 왔어. 한번 봐봐. 아이고 연서 완전 꽁 얼었네. 낯설겠죠.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게 다 저를 도와주려는 건데 그 마음도 모르고 오해만 더 깊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실 입장에서는 진짜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곳으로 내가 이제 잡혀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굉장히 막 패닉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호자님이 나타나서 나를 이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그래서 이동한 곳이 이제 나한테 익숙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가 밥 먹고 했던 그곳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복실이하고 좀 가까워지는 좀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실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기옥실 경계하던 복실이의 인식에 변화를 줘야 한답니다. 낯설고 두려운 상황에 놓인 복실이를 기옥씨가 짠 하고 나타나 땅땅이와 새끼가 있는 익숙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면 복실이는 안정감을 찾기에 도와준 기옥씨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거라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옥 씨와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줘야 한답니다. 훈련사의 손길만 살짝 닿아도 화들짝 놀라며 피하는 복실이에게 기옥 씨가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안식처임을 알게 해주는 거죠. 거기에 일일 도우미로 땅땅이가 등장하자 네, 좋아요. 거기서 딱 예뻐요. 꼬리를 야. 내가 좋아하는 땅땅이하고 보호자님이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간접적으로라도 아주머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기옥 씨가 땅땅이를 만져주며 예뻐하고 땅땅이도 거부감 없이 그 손길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복실이. 그러자 잔뜩 얼어있던 자세를 풀고 자리에 엎드리네요. 아까 병원에선 고개를 그냥 저쪽으로 돌리고 아무도 안 쳐다보더니 그래도 땅땅이랑 새끼가 있어 그런가? 잠깐 사이에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 애기 너무 귀여워. 자, 그렇담 이 분위기를 몰아 마지막으로 스킨십 훈련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복실이 스스로 기옥 씨 옆에 자리를 잡고 앉도록 유도하는 거죠. 낯선 훈련사를 피해 기옥 씨 옆자리를 찾아감으로써 기옥 씨 옆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충분히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실이 스스로 편하게 자리를 잡고 엎드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복실이가 편안하게 엎드리면 등부터 살살 천천히 터치를 시도하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터치의 수위를 높여가면 된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거리를 뒀다는 거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 본 적도 없고 그 방법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경우, 그동안 내가 너무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법만 배우면 급속도로 친해질 거예요.
오늘 복실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기옥 씨와 복실이 금방 친해질 수 있겠죠. 이제는 오해 풀고 땅땅이랑 노루랑 애기랑 여기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자.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을 눈앞에 두고도 함께할 수 없었던 복실인 이제야 비로소 든든한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견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